네, 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드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왠지 5월 하면 가족들 건강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살피게 되는 달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의 아모르바디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나 자신의 건강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인문학 그리고 건강 지식 풍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몸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다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귀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44년 차 성우 서혜정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이분이 얼마나 진짜 전설적인 분이냐면요. 어떤 100마디 말보다 딱 한마디를 들어보면 아, 그분 하고 아실 거예요.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멀더 어디예요? 멀더 어디예요? 뭘 더 어디예요?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예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우가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성우 지망생으로 아카데미도 2년 넘게 다녔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우라는 직업이 목소리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아니잖아요. 연기를 훨씬 더 잘 맞아요.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연기가 안 돼서 연기에서 탈락을 하실 제가 연기에서 떨어졌습니다. 스칼렛 어디예요? 한 번만 부탁해요. 스칼렛 어디예요? 괜찮은데? 멀더보다 더. 괜찮은데? 괜찮은데? 다시 한번 도전해봐요. 톤이 이거밖에 안 돼요. 다양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 끝. 여러분, 드라마 엑스파일의 스컬리 목소리는 물론이고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정말 소화하는 천의 목소리. 우리 서혜정 씨 너무 유명한 성우님이시고 저와는 또 별이 빛나는 네. 밤에 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게스트셨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년 만난 거 1년을 같아요. 만 저는 근데 오늘 네. 너무 놀란 게 그게 벌써 한 15년 전? 그렇게 돼요. 뭐 16년 전. 근데 그대로예요. 아이, 어머머 인정하시는데. 아이. 진짜로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관리하시면 이렇게 그대로입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건강에 조금 적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먹는 거, 운동, 열심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이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가 가득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아모르바디 오늘의 화두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쉽게 갈게요. 여러분, 끌어올려! 너무 올렸어? 끌어올려. 똑같아. 아시겠어요, 뭔지? 컨디션? 컨디션, 에너지? 에너지, 텐션, 건강. 자, 나이가 들수록 기운 떨어지고요. 그렇죠? 체력 떨어지고요. 건강 왜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까? 그렇죠?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김준우 선생님도 지금 웃고 계시는데 체감하고 있죠, 그렇죠? 벌써? 네, 느껴져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화두는요, 바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입니다. 건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 네. 또 음식 중에서도 떨어진 건강을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죠. 바로 보양식. 보양식.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을 우리가 보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자, 오늘 보양식과 건강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인류를 끌어올린 보양식입니다. 와, 인류를 끌어올린 보양식. 대단한 듣기만 것 해도 그렇죠. 같아요. 너무 궁금한데 네, 궁금한데요. 보양식을 사실 찾아서 먹는 거는 뭐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공통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맛있고 건강한 보양식을 즐기는 이 모습을 많이 남겨뒀을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해요. 그럼 그림 같은 데도 그런 뭐 보양식들이 많이 담겨 있나요? 사실 맛있는 음식들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의외로 그림 속에서 그 음식을 즐기는 모습은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먹방이라고 해서 먹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친근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친근하다라는 건 평범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이 아니잖아요. 왕족이라든지 귀족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평범하고 서민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보니까 그림 속에서 뭔가 음식을 먹는 모습은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후의 만찬 맞아요. 말고는 없는 거 같아요. 기억이 나는 게 없죠. 네. 자세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최후의 만찬에서도 음식이 있지 먹지는 음식을 드시지는 않으세요. 먹는 모습. 그렇죠. 그런데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이잖아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이게 체면 차리기 좀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아를 지키지 못하고 체면을 버린 채 음식을 즐기는 그런 그림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해진 작품입니다. 궁금하다.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장프랑스 드 투르와의 어떤 음식을 즐기고 있는 점심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축제의 한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좌측 상단쯤에 보시면은 지금 음식과 함께 곁들이기 위해서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코르테 마개가 탁 튀어오르고 그 주변에서 그 모습을 즐기고 있기도 하고요. 얇고 넓은 접시에 무언가 흥건히 음식이 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네.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음식을 먹은 흔적들이 또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알 것 있습니다. 같다, 알 것 같다. 저 아래 저 껍질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쵸? 껍질이고 그럼 접시에 놓여져 있는 건 굴 아니면 조개 뭐 이런 거. 바로 굴입니다. 이 굴이라고 하는 게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고대부터 굉장히 귀족스러운 고급 요리로 이렇게 손꼽혔었거든요. 달팽이가 아니라 달팽이보다도 훨씬 더 고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작품 제목도 굴이 있는 점심 식사라는 작품이에요.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5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자신의 식당에 걸어두기 위해서 주문했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귀족들과 함께 이런 음식을 즐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굴에는 아연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정력 증강에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왠지 굴을 먹으니까 이게 저녁에 좀 힘이 나는 것 같아. 이런 거 느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약간 저 도움이 굴 되는 것 좋아하거든요. 네. 굴 먹고 나면 기분 좋아져요. 그러면 저희 녹화 잠깐만 끊고 굴을 먹고 녹화를 좀 하는 건 어때요? 네. 아니 왜 카사노바가 굴 20접시 먹고 그랬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약간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카사노바가 굴을 많이 먹었을까? 거기에는 여성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 특히나 로마 황제들이 굴을 그렇게 좋아했다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특히 유명한 굴 덕후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굴 덕후. 이 남자가 굴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 남자가 하루에 먹었던 굴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내가 굴 좀 먹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많이 먹어봤자 뭐 하루에 그죠? 카사노바가 50개 먹었는데 이 남자는 비교도 안 됩니다. 500개? 500개보다 더 먹었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1000개씩 먹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먹어? 하루 그럼 종일 유럽에 먹어? 있는 굴을 다 먹었다는 건데 뭐 거의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누가 믿어? 로마의 8대 황제, 바로 이 남자 비텔리우스입니다. 텔리우스. 별명이 로마의 돼지잖아요. 참고로 이분은 재위 기간이 짧아요. 황제를 딱 8개월 하셨습니다. 어머, 8개월. 너무 먹어서? 정답. 정답이에요? 네, 어머. 너무 먹어서 어. 시민들에 의하여 끌려 내려왔습니다. 어머. 이 남자가 밥값으로 도대체 얼마나 썼을까? 뭐 누군가는 비텔리우스를 대접하는데 최소 40만 세스테르티우스. 지금 돈으로 바꾸면 현재 가치로 대략 한 5억 7천만 달러입니다. 5억 7천만 원이 아니고 달라. 5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8천억 정도 되는 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너무했네요, 너무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많이 먹었던 게 굴이었어요. 유럽에서는 그때 당시 굴이 너무 귀했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분이 그냥 굴만 드셨던 게 아니라 유럽 내에서 가장 귀한 굴, 영국 있잖아요. 지금도 영국 굴이 최고거든요. 아, 그래요? 이 로마 황제였던 비스텔리우스가 영국에서 직접 굴을 공수해 오라고 명령까지 드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직선 거리로도 지금 대략 한 1,700km 정도 돼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뭐 2시간이면 가지고 오겠지만 영국에서 굴을 로마까지 가지고 오려면 알프스 산맥까지 건너 넘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한 50일 넘게 걸렸었다라고 해요. 그걸 들고 오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를 상상을 하면 야, 이걸 8개월 동안 매일 4번씩 먹었으니 쫓겨날만 했다. 너무했네요, 너무했어. 아니 아모르바디 하면서 정말 로마 이야기 계속 많이 듣게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참 진짜 로마는 먹는 거에 진심인 나라인 것 같아요. 와. 제가 이제 굴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의 격언이 하나 생각이 나거든요. 이 굴은요, 알파벳 R 있죠. R자가 들어간 달에만 섭취를 해라. 어느 달인지 혹시 아세요? January, February, March, 오, 네. April?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그래서 9월부터 4월까지 September, October, November. September. 다 알이 들어가네 진짜. 9월부터 딱 4월까지가 그 영어 스펠링을 보면 알이 들어가거든요. 여름에는 이 굴이 또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냉장 시설이 없었던 예전에는 좀 더 싱싱하고 이런 굴을 맛볼 수 있게 했던 게 아마 격언이 생겨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권력자들 말고 권력자가 아닌 사람들은 뭘 보양식으로 먹었나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러게요. 김준호 선생님 준비한 이야기 네. 있으시죠? 역시 로마 시대 나왔으니까 또 로마 시대 얘기를 좀 들어가자면요. 예, 황제 말고 정말 하층민 쪽에 해당됐던 그 유명한 사람들 바로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 그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지 왜냐면 않을까? 싸워야 되니까 오, 잘 먹어야 그러니까요. 근육도 막 응. 이렇게. 그때는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콜로세움에서 경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과격한 힘쓰는 전투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힘을 쓰기 위해서 육식을 즐겨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근육에서 힘이 나오는데. 단백질 네. 먹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자, 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저 사진을 보면 검투사들이 모습이 나와 있죠. 용맹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호르데 아리가 보통 검투사들을 부르는 호칭 중 하나였어요. 자, 저 말의 뜻이 바로 뭐냐? 바로 보리 먹는 보리요? 사람들입니다. 보리? 네, 보리입니다. 근데 보리는 로마 시대 때 가축 사료로 쓰던 거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축들에게 주거나 혹은 정말 평민들, 하층민들이 먹는 음식이 이제 보리였죠. 그래서 사실 검투사들을 호르데아리라고 부르는 거는 아유, 가축 같은 놈들. 약간 이런 격렬 모욕의 의미가 좀 드러는 가 있습니다. 노예들이 많이 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검투사들이 아무래도 싸우려면, 목숨 걸고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육식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보리를 먹었다?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그러게 보리 먹고 근육이 생기는. 그러니까 좀 의외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라고. 진짜요? 보리 먹고? 네. 보리에. 이게 튀르키예 지역의 에페소스라고 하는 곳에 검투사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 근처에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검투사들의 유골이 발견이 된 겁니다. 놀랍게도 일반 그 당시 로마 시대 유골과 비교해 봤을 때 검투사들의 유골에는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원소의 비율이 2배 이상 나왔다라고 합니다. 스트론튬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면 뼈가 굉장히 좀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검투사들은 보리를 먹으면서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고탄수화물, 열량을 이제 채웠고요. 식초와 물 그리고 식물을 태운 젤을 이제 섞어서 에너지 드링크처럼 이제 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투사들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근육질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검투사들은 보통 이렇게 배가 나시죠? 배가 나오고 살집이 있고 네 이게 이제 고탄수화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열량으로 확 전환하기 위한 것들 요런 이제 방법으로서 자신의 생존력을 높이려고 했던 아, 그게 오히려 다치거나 베이거나 했을 때 살아날 확률은 더 높고. 네. 지방으로 이렇게 고를. 옷같이. 그래서 흔한 이 보리가 정말 우리 겉에서 보고 우리 조선시대 때에도 정말 하층민들이 먹던 그 보리가 오히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보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양식의 생존과도 관련이, 그러니까 연관이 있었던 거네요. 지금 사실 저희가 서양의 보양식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 보양식도 궁금해지거든요. 김준우 선생님, 조선의 왕들은 어떤 보양식을 먹었나요?
조선의 왕들은 과연 어떤 보양식을 먹었는가? 아무래도 여러 왕들 중에 이 아모르바드에 자주 나오시는 왕. 영조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영조도 많이 나오죠. 네. 웬만하면 두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박빙이에요, 두 분이. 네, 세종대왕 때 이제 기록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왕조실록 중에 세종실록에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수유는 어용의 약에 소용된다. 오, 목소리 좋다. 이거 성우만 있나요, 여기?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자, 이 여기서 중요한 거 어용의 약에 소용된다라는 것은 임금님의 약으로 쓰인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수유라는 것입니다. 수유. 네, 수유가 무엇일까요? 유는 저시죠. 그 어머니의 젖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초유 젖이 이런 거 아닌 거죠. 네, 그게 아니라 수유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버터 같은 겁니다. 버터요? 네, 버터요. 아, 저 버터 너무 좋아요. 소젓? 네, 소젖으로 나온 그 우유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버터로 만드는. 그래서 이 버터 같은 것이 조선시대 보양식 그리고 약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제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요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세종대왕 좀 많이 아프셨지 않습니까? 아니, 건강도 참 해야 되는데 육식 좋아하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갖은 질병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때 이제 약으로서 여러 가지 약재들을 쓰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수유. 근데 세종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왕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신하들이 이제 기력이 없을 때 요거를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보통 이 수유를 만드는 사람들을 달단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달단족? 네, 달단. 요거에 이제 뭐냐면 타타르족이에요. 타타르족. 그 달단족들이 우리나라 황해도, 평안도 이쪽 지역에 몰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후예들이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들은 유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도 치고 하면서 우유도 생산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수유도 만들어서 이제 바치는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수유가 진짜 잘 안 만들어져요. 귀해요. 이 동의보감에서 우유에 대한 효능이 이렇게 쫙 적혀져 있는데요. 영양을 공급하고 갈증을 없애며 몸을 보한다 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보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너희들은 거기에 집중을 해라. 그 대신 나라에서 군역, 군대 가는 거는 면제해주겠다. 그 정도로? 파격적 혜택이죠. 야. 네. 네, 그래서 그거 만드는 사람들을 수유치라고 불러요. 수유치. 네, 왜 우리 갓바치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뭐 만드는 사람들 할 때 치자를 붙이는데 그래서 그들을 수유치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1421년 회의를 하는데 당시 세종이 왕이 된 지 4년 차였거든요. 근데 아직 아버지였던 태종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죽진 않았으니까 그 전 왕이 상왕으로서 같이 이제 전국을 운영을 하는데 태종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지금 수유를 바치라고 했는데 제대로 바치는 곳도 없고 어떤 집에서는 이제 수유를 바치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바친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군역은 면제받고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사람들이 군대 안 가려고 다 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살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위장전입이야. 네. 덴메르도 있었네요. 아유, 조선시대 때도. 그래가지고 그 집에 한 집에 무려 21명의 남성들이 들어있었다라는 이제 적발 사례도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태종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당장 그 수유치 다 없애고 얘네들 다 군대로 보내. 군역 복무시키고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생산 안 해도 돼. 폐지시켜.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생산하는 건 없앴어요. 그때 태종에 의해서.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 수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황해도 평안도 지역에 그것은 없앴지만 어디선가는 만들어서 간간히 약으로 사용은 하고 있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조선시대에 버터가 그것도 보양식이었. 이 정도면 BTS 노래 제목도 수유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버터를. 자, 이렇게 저희가 버터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는데 힘들면 아무래도 이제 보양식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왠지 이제 보양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거를 많이 먹어도 되는 건지. 맞아요. 예, 보양식을 자주 많이 먹어도 되는 건지. 우리 약사님께서. 우리가 영양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또 고기가 또 예전에는 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보기만 해도 먹을 수 있는 거 다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뭐 배달로 해도 금방 음식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는 이런 시기인데 먹거리가 넘치던 시대,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영양 과잉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 이상으로 넘치거나 이 불균형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영양 과잉은 비만 그리고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건데요. 영양 과잉, 칼로리 과잉으로 인해 올 수 있는 질환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당뇨병 환자는요, 약 38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46%에 해당이 되고요. 2019년도부터는 연평균 4.4%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뭐 보양식을 바짝 많이 챙겨 드시지 말고 평소에 건강한 식사를 챙겨 드시고요. 보양식을 드실 때는 좀 현명하게 드실 필요가 있는데요. 삼계탕, 갈비탕 이런 거 드실 때 이 국밥에 이렇게 밥을 완밥해서 드시지 말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고탄수화물 시기를 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보양식이 필요해 한다 하더라도 이제 밥은 적당히 드시고 국물도 뭐 다 후루룩보다는 이제 조금 드시고 그다음에 고단백질 시기를 좀 우선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곧 더워지면 사실 더워지면 보양식 많이 먹으러 가잖아요. 삼복더위 이러면서. 영양을 조금 덜어내는 것도 건강을 끌어올리는 이 아모르바디 방법이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자, 분위기가 점점 지금 끌어올라가고 있는데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죠. 보양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눈이 지금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약간 좀 침샘이 자극도 되고 그러는데, 자, 보양식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금부터 나눠볼 이야기 더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약이 된 음식들입니다. 궁금하죠? 우리 김준호 선생님, 네. 조선에서는 보양식을 약으로 봤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네, 말 그대로 이렇게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약으로서 효과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식약동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사실 이제 강의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 네. 전문가분. 네. 음식과 약은 하나다? 네, 음식과 약은 하나의 근원에서 같이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균형 잡힌 식사가 곧 보약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질병도 다스리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일본 요런 이제 동양 쪽에 있어서는 같은 사상으로서 이게 좀 공유가 되고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식치라는 이제 단어가 되겠습니다. 식치? 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식치? 네, 음식으로 병을 예방하고 다스린다. 라는 치료한다. 네. 자, 그랬을 때 우리 동양의 의학,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학 서적 뭐가 있죠? 동의보감이죠. 자, 동의보감 작병편 내상문이라고 하는 이제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음식이 생명의 근본이다. 음식이 생명의 근본이고 병에 걸렸을 때에는 음식을 먼저 조절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으면 약으로서 치료한다. 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진짜 무작정 약을 쓴 게 아니라 음식으로 건강을 맞아요. 끌어올린다. 선조들의 지혜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이 동양에 실제로 음식을 보약처럼 먹었던 인물도 있나요? 재미난 이야기가 중국에서 전해지는데요. 지금은 보약처럼 여겨지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이게 보약처럼 여겨졌던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무제 시절 때 이 실크로드를 개척한 장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남자가 우연히 어떤 곡물을 하나 발견합니다. 보통 이 곡물은 백색을 띠는데 이날 이 장건이 발견한 곡물은 일단 흑색 자줏빛을 띄어요. 자줏빛? 네. 팥? 흥미? 뭐지? 흥미. 그때 당시 이 황제들은 기본적으로 흙을 좋아해요. 장수라든지 건강 증진에 왠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흑미라고 하는 게 별명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금지된 쌀.
금지된 쌀. 본인만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답. 금미야 그럼 금미. 그렇죠.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로 처벌을 했었냐면 흑미를 먹는 자 사형에 처한다. 아 너무하다 너무했다 진짜. 진짜. 아니 그러면 약사님한테 궁금한 게 이 쌀이 흑미가 황제가 믿었던 것처럼 특별히 좋은 점이 있는 건가요? 현대에서 그 영양을 사실 분석을 해봤어요. 그 영양 성분이 안토시아닌이거든요. 그 우리 블루베리나 블랙베리 네, 네. 이런 그런 흑미도 그런 비슷한 색깔에 띄는 것처럼 이 안토시아닌이 사실 심혈관 질환을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또 항암 효과도 있고요. 또 뇌 건강에도 좋은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어떻게 아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거를 혼자 다 독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만 아무튼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검은색 하면서 황제 음식이다라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도 검은색 음식 빼놓을 수 없죠. 그쵸. 네, 조선에서도 검은색 맞추셨나? 음식, 보석과 같은 음식이 있습니다. 조선에요. 네. 뭘까요? 조선에? 팥기. 그치 팥도 있고. 팥. 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머루. 대표적인 게 바로 흑염소입니다. 학경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식으로 보양식으로 굉장히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흑염소가 우리나라 언제부터 들어왔고 기록에 있는가 보니까 또 이것도 고려입니다. 아 조선시대 아니고. 네, 고려시대 때부터인데 이 안우라고 하는 사람이 요거를 이제 기르기 시작을 했어요. 아 원래 있던 게 네, 아니구나. 네.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서 기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 흑염소가 넉넉한 환경 속에서라기보다는 좀 약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번식력이 뛰어난 거예요. 오호라 이거 괜찮네 이렇게 딱 찍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흑염소를 이제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조선시대 때 책 중에 증보 산림경제 그다음에 본초강목이라고 이렇게 약간 백과사전식의 이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흑염소를 보통 얘기할 때 허약 체질을 낫게 하고 네, 자양강장 그다음에 회춘하는데 그렇게 좋다. 네. 이걸 또 왕실에서 모를 일이 있겠습니까? 아 왕실은 정보력이 어마어마해요. 예. 좋은 건 다 내 거. 그래서 일반인들은 먹기 쉽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궁중에서는 이제 약으로 혹은 음식으로 보양식으로 이제 올라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검은색 신장이 되게 좋아요. 네, 맞아요. 네, 검은 콩, 뭐 아까 흑미 이런 검은색 있잖아요. 이게 신장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생식 기능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후계자를 남기는 거거든요. 흑염소와 관련된 거는 정확하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또 숙종. 숙종하면 또 숙종의 여인 장희빈 있지 않습니까? 그 열정적인 사랑. 이렇게 더 격렬한 사랑을 위해서 또 이제 흑염소를 이렇게 먹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왕들이 블랙푸드를 정말 좋아했었네요. 그러게요. 예. 그런데 또 왕 못지않게 여성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40 전에 40살 전에 흑염소를 3마리만 먹으면 평생 건강하다고. 난 늦었네. 그래서 나도 한 마리밖에 못 먹었거든. 그래서 계속 이제 먹으려고. 예. 자 이렇게 보양식을 들으면 이렇게 따라서 다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쵸, 예. 그쵸. 현명한 아모르바디를 위해서는 각자의 건강에 맞게 챙겨 드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건강을 오늘 끌어올려 드리기 위해서 잘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많이 올라오고 올라왔어요. 계시죠? 올라오시죠? 아까보다 더 네. 올라왔어. 네. 아모르 바디 프로파일러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 서혜정 씨 수사에 응하시겠습니까? 저 FBI 요원인데요. 제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절대 지지 말고 진행해 주시죠. 스컬리. 맞아? 아침마다 막힌 걸 뚫는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체 그게 뭔가요? 알려드릴게요. 아, 요즘 매일 눈에 불을 켜고 뭔가 단속하느라 바쁘다던데 뭘 그렇게 단속하는 걸까요? 단속해야 돼요. 여러 가지 단속해야 돼요. 기대하세요. 검은 기운을 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오 마이 갓. 기대하세요. 오늘 너무 기대돼요.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수집한 증거들로 하나하나 캐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정 씨, 준비되셨어요? 큐.
서혜정 씨 아모르바디 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완전 리얼이시네요. 햇살 너무 좋다. 오늘은 밖에 좀 나가봐야겠다. 우리 집은 아니고요. 가끔 가다 와서 힐링하고 가는 곳이요. 공기도 좋고 풍경도 너무 좋고 몸과 마음을 충분히 휴식하고 가는 곳. 네, 그런 곳이에요. 몇 분 정도 하세요? 이제 다 하면 한 30분? 아침에 눈 뜨면 바로 해요. 이렇게 몸 안에서 뭐가 이렇게 막힌 게 뚫리는 느낌. 그리고 횟수는 내 나이만큼. 해마다 하나씩 늘어요. 아침에 스트레칭이 그렇게 좋잖아요. 그러면 아주 개운해요, 하루가. 호수에 비추어지면 노란 새도 노래 부르며 나도 같이 한 4분, 3분 30초에서 4분 사이? 그 정도면 땀나요. 네, 다리도 뻐근하고. 제가 유전인자가 있어요, 당뇨. 그래서 당 수치가 높아요. 아버지가 당뇨로 돌아가셨거든. 엄마는 고지혈. 한 5, 6년 전부터 신경을 쓰는 거죠. 네, 엄마 아버지를 봤으니까. 공복 결단을 체크를 해봐야지. 아야. 오. 떨어졌어요. 옛날엔 공복 결당이 140이 넘었거든. 근데 이제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이 루틴대로 운동하고 이러면서 떨어진 거예요. 와인 드시려고 하나? 저는 모든 음료를 와인잔에 마셔요. 멋스럽잖아. 맞아요, 맞아요. 요거 흑염소 진액. 이게 흑마늘도 들어가 있어서 왜 생마늘하고 흑마늘하고 다르거든요. 그 향이 되게 좋고 흑염소 육골을 이렇게 진하게 달여 넣었대요. 그래서 제가 혈당이 높잖아요. 근데 혈당 낮추는 데 좋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꼭 챙겨 먹어요. 예전에 내가 아기 낳고 막 눈 뜰 힘도 없었어. 근데 엄마가 흑염소를 그때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흑염소를 먹고 제가 회복을 했어요, 기력을. 그 옛날에 흑염소가 임금님의 보양식이었대요. 그래서 왕비가 된 느낌으로. 예, 그래서 아마 엄마가 챙겨줬나 싶기도 하고. 눈 뜨자마자 아모르바디 하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데요. 네, 저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힘들게 당뇨 걸리면서부터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 스태퍼로 운동을 하시는 부분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자신이 감당 가능한 속도로 3분에서 10분만 네. 이렇게 그 스태퍼 이런 걸 활용을 네. 하시면 식후 혈당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래하는 거. 그래서 네네네. 딱 그렇게 하고 맞아요. 계시는군요. 노래하는 거. 이미 예.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저 모르고 했어요. 근데 노래 한 곡 딱 하고 나면은 땀도 나고 헉헉대고. 그래서 뭐 혈당 관리에는 아주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루틴 자체가 네네, 루틴 자체가. 좋은데요. 저 이렇게 좋은 운동과 함께 아침부터 꼭 챙겨 드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아까 보니까. 흑염소 진액. 예. 아침에 이렇게 와인잔에 따라서 이렇게 멋스럽게 마셨는데 밖에 나갈 때는 그냥 이렇게 따가지고 한 포씩. 예. 당뇨 그 자체도 두렵지만 이 당뇨 합병증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당뇨 관련돼서 관리를 하는 이유가 다 합병증 때문이거든요.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고혈당이 지속되게 되면 맞아요.
장기적으로 신체의 많은 부분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돼서 그렇죠.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건데 좀 무서운 게 바로 당뇨발인데요. 맞아. 들어보셨죠? 괴사가 되면서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런 그 합병증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서혜정님께서 흑염소 진액을 이렇게 드셨잖아요. 이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네, 우선 우리 흑염소 진액의 주 재료가 뭐예요? 흑염소잖아요. 그쵸. 흑염소잖아요. 그쵸. 이 흑염소에는 다른 흑염소인데 질문을 하시니까 뭘까? 흑염소에는 올레산, 리놀레산, 아라키돈산 이런 불포화 지방산들이 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착한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혈관도 튼튼해지고 뭐 각종 혈관 질환, 지금 말씀하셨던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의 측면에서는 이 흑염소 속에 불포화 지방산 아라키돈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건 알겠는데 아라키돈산은 좀 생소하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말이 되는 어렵다. 그런 요소예요? 아라키돈산. 아라키돈산. 네, 이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아라키돈산은 흑염소의 주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라키돈산은 세포막의 주성분으로 작용을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해서 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 한 연구기관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 동물에게 아라키돈산과 아연을 섭취하게 하고 4주 동안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당뇨병 없는 중년 2,189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해 봤는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했을 경우에는 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아졌고 특히 이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은 군에서 당뇨 발병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라키돈산이 흑염소에만 있나요? 흑염소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소나 돼지 이런 그 동물들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흑염소가 소나 돼지에 비해서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5월이 다가오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좀 뭔가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흑염소 진액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기를 좀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갱년기 여성한테도 더 좋다고도 하고 특히 토코페롤, 즉 비타민 E가 많은데 100g 기준 무려 45mg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섭취하며 면역력 기능 향상이나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꾸준히 먹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안이 10년 만에 뵀는데 그대로라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와, 네, 천부채식. 종류별로 다 있네요. 오, 맛있겠다. 봄동. 맛있게 드세요. 꾸깃해야죠. 평소에 집에서도 꽤 이렇게 신경 써서 해 먹어요. 현미 잡곡밥, 콩도 넣고, 그리고 뭐 미역국, 채식 위주. 저 모래시계 보이죠? 네. 저거 다 떨어질 때까지 먹어야 돼요. 천천히 먹어야 돼요. 이제 올라갔으니까 단속을 좀 하러 가야지. 뭐를 단속하러 가신다는 혈당. 밥 먹었으니까 올라갔잖아요. 이제 내리러 가야지. 단속해야 돼. 아, 단속이. 식사하시고 바로 걷는 게 사실 밥 먹고. 건강에 좋아요. 네, 꼭 걸어요.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은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일정을 조금 여유 있게 잡거든요. 걸으려고. 밥 먹고 걸으려고.
그래서 정말 걷는 거 좋아해요, 저는. 역시 자연이야. 아, 맞다. 이거 먹어야지. 이걸 먹어야지. 주머니에 그냥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똑 따가지고 아무 데나 이렇게 먹으면 돼. 혈당은 떨어뜨리고 면역력은 높이고 나한테는 일석이조. 꼭 챙겨 먹어야 돼.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혈당 내리는 체조. 하나,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했잖아, 학교 다닐 때. 재밌어요? 아침에 운동을 그렇게 했는데 또 걷고 운동까지 하시네요. 근육 운동을 이렇게 따로 막 이렇게 세게 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걸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저도 그렇게 못해서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근육은요, 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에 반응을 해서 혈당을 흡수하고 또 소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많을수록 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근육을 유지하는데 흑염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 시작 전에 흑염소에 풍부하게 함유된 이 아라키돈산을 섭취했더니 근육 성장 호르몬이 증가를 했고요. 골격근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 모르고 먹었어요. 혈당 단속 제대로 하시는 거네요, 정말. 그러니까 단속 오라고요. 안녕. 어린 왕자가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어. 이 낭독이 우울감에도 좋고 그다음에 갱년기에도 도움이 돼요. 이 낭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거죠. 마음의 치유. 이 목소리는 뇌를 깨운대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체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발견했어요. 귓가에 앉아 작은 행복을 쌓기로 말이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눈으로 읽었던 책과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는 것 사이에 많은 차이점을 느꼈어요. 정말 좋았다는 말로만 할 수 있어요. 오늘 수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네. 제가 이거 먹는 건데 이게 면역력에도 좋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거래요. 저도 주세요. 흑염소 비린내가 안 나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주 담백하죠. 비싸요, 정말로. 저는 제가 뭐가 이렇게 좋은 거를 먹거나 좋은 거를 가지면 이렇게 나누고 싶더라고요.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정말. 뭐 좋은 거 있으면 늘 갖고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나눠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중년 여성이 되면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또 찾아옵니다. 문득문득 네, 우울해요. 맞아요. 뭐 내가 뭐 이러려고 뭐 이렇게 네. 근데 이 흑염소에 포함된 이 아라키돈산이요. 감정 조절과 관련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이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 41세에서 64세 연령대에서 아라키돈산의 섭취량을 증가할수록 이 우울증 유병 위험도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네, 맞아요. 제가 대문자 F라서 하루에 3번씩 울거든요. 흑염소 진액으로 어떻게 마셔봐요. 네, 어머니 선물해 드릴 생각은 안 하고 본인 드시려고요. 생각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챙기겠죠, 뭐. 자식은 다. 보통 흑염소를 찾아보니까 사고, 삼저 네 가지가 높고 세 가지가 낮다라는 건데 그 네 가지 높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고단백, 고철분, 고비타민, 고칼슘. 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높고 그다음에 낮은 거는
저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저지방, 그리고 저칼로리.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살찔 걱정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딱 같습니다. 봐도 애가 지방 없어 보여. 흑염소 자체가. 듣다 보니까 흑염소에 아르기닌 성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면역력뿐만이 아니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는 또 언제나 또 자나깨나 애들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부모님 생각 좀 해야지. 자꾸 이렇게 캐릭터 하시면 네, 서혜정 씨의 아모르바디 프로파일러. 정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수사였던 것 같은데 오늘 와주신 서혜정 씨, 아모르바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각자 건강 잘 챙기셔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토크로 건강을 끌어올린 오늘의 아모르바디 건강한 가정의 달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한 아모르바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을 보내세요. Play the next channel A.